네, 여기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제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제 두 주인공들이 이곳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북미 양측이 실무 협상을 이어갑니다. 하루를 남겨놓고 이렇게 실무 협상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모든 문제가 다 조율이 끝나고 이제 그 개막만 남겨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실무 협상에 나서는 협상팀이요. 판문점 통일각에서 의제 조율을 했던 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직 공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문제가 그야말로 수십 년을 끌어온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되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 한 2개월 정도, 크게 보면 2, 3개월, 작게 보면 한 달 정도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이 됐지만 협상을 하면 할수록 북미 양측은 이게 거대한 협상 소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점수로 봐서 9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서 한 70점 정도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70점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국내적으로 성공했다고 선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70점보다는 넘겨서 가능하면 80점 선까지 맞추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점수를 좀 높여보려는 그런 맞습니다. 노력의 일환인데요. 한 70점 정도라서 미니멈은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선전을 할 수 있지만 다만 미국의 국내 언론에서 봤을 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점 정도에 맞춘다면 뭐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봐서 80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이번 합의문에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70점 정도는 맞춰놨고 80점에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0점에 해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CVID라고 하는 지침을 이미 내놨습니다. CVID라고 하는 것은 complete, 완전하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또 I, irreversible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북한도 어느 정도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점은 맞춰놨습니다. 그러나 불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이 부분이 승전국이 패전국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굴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굴욕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완전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서 북미 수교에 대해서도 불가역으로 만들고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불가역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 상원이 보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재 해제라고 하는 부분도 유엔 안보리가 다 해제하는 조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간의 절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역 또는 불가역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현장에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역적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CVID가 이번 그 합의문에 담기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구두로라도 약속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지금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두 가지 방면에서 작전을 쓰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CVID에 근접한 양보를 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론에서는 CVID고 강론에서 가면 시한을 설정해야 되고
또 다양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양보를 할 것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쪽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행보가 있었는데, 동시에 미국의 국내 정치 또 미국의 국내 여론에 대해서는 CVID 총론적인 부분이 되면 사실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 한 번으로 정상회담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 회담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70점을 받아놓고 80점을 맞춰나가겠다고 하는 작전에 아주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한 그런 접근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대치를 낮춰놓고 이제 예상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면 맞습니다. 칭찬을 받는다. 국내 정치에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죠. 네, 과연 성공할지는 오늘 실무 협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무 협상이 재미있는 게요. 사실 실무 협상이 아닙니다. 두 정상이 이미 싱가포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실시각각으로 이 실무 협상의 보고를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숙소에서 직접 이거를 지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걸어서 한 10분 정도 남짓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두 정상이 이 협상을 조율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도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이란 핵협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그 현장에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6주일 동안인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다리가 부러져가면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다리를 고쳐가면서 협상을 진두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런 현장에서 지휘한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현지에 와서 하루 일찍 와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까지 와서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성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의 실무 협상이 이어지고요. 어쩌면 오후로 들어가면은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마지막 조율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을 높여서 최종 조율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타협을 할 텐데, 어쩌면 오늘 저녁쯤에는 급을 높여서 장관급의 마지막 참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어쩌면은 오늘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이벤트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일정을 먼저 좀 보면요. 현지 시각으로 12시 10분, 우리 시각으로는 1시 10분 정도거든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리센룽 총리를 만났는데 사실 밥은 함께 먹지 않았고요. 30분 정도 남짓 시간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북미 회담을 조율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부분이 두 정상이 대등하게 보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비교가 되지 않나. 집권 이후에 가장 먼 순방길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서운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두 가지 이벤트만 놓고 보면은 밥을 먹고 안 먹고 또 정식 회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어제 저녁의 일정과 오늘 오찬의 일정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중에 또 다른 일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나 또 저녁에 싱가포르 총리라든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또 다른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은 어제 저녁에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리센룽 총리가 먼저 만난 것도 물론 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오긴 했지만 먼저 만난 것은 의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우대한 면도 있습니다. 약간의 균형이 갖춰질 수 있는데, 다만 이 상태로 끝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는 또 다른 싱가포르 정부 당국의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예측을. 말씀하신 만찬도 그 중에 하나였을 만약에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저녁에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이 있어서 두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그런 이벤트도 싱가포르 정부 당국은 어쩌면 기획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실무 협상 같은 것들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일정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호 문제를 많이 의식한 것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사실을 이 국내외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동선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하루 늦게 보도를 하는 북한 매체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는데, 사실 이 보도를 통해서 내일 북미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또 의미 부여까지 했어요. 이 과거 북한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때는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만은 그때 역시 굉장히 회담이 다 끝난 다음에 사후에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렇게 미리 정상회담 사실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2002년도부터 북한 문제를 직접 이제 보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그렇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외를 벗어나는 행사에서 다시 귀국하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외에서 어떤 일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 어쩌면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은 정상국가를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정부 당국의 이런 의지가 이번에 굉장히 좀 과거에 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 또 다른 사례가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이 회담이잖아요. 내일 오전 9시, 이곳 시간으로 9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10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 2시에 이곳을 떠날 거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디어 센터가 좀 술렁이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이 뭐 이틀째 이어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시작도 하기 전에 떠날 일정부터 먼저 나왔다. 이거는 약간 회담에 김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미 회담에서 사실 큰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어제 그런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좀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좀 해본 게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두 정상이 직접 지휘하고 있고 그 결과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실무 협상을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그야말로 말로만 실무 협상이지 실질적으로는 두 정상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99%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의 일정은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는 종결회의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어쩌면 좋은 신호일 수 있고, 내일 오전에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번 전체적인 일정이 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나쁜 신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미리 발표를 하는 것은 역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압박을 좀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약간 높이는 조치를 취했고 이제 미리 정상회담 일정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2시에 갈 테니까 그 전에 결단을 내리시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내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요인도 있다. 그렇다면 여전히 유동적인 요소가 있고 오늘 두 정상이 진두지휘하는 실무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내일 오전의 상황이 여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뭐 나는 떠날 수 있다. 이런 좀 입장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선 제압을 위한 정보를 흘린 거다. 내일 오전 예정대로 회담을 할 텐데 실무 협상의 결과 너무나 북한을 압박만 하고 미국이 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 번 만나서 악수하고 그냥 돌아가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는 2차 회담을 기약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떠나는 날짜를 박아놓고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배수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한쪽에 있고 좋은 신호라고 하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오늘 열리는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이곳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막바지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미디어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